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집중 현상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위성 신도시들의 중심 지역이 주목받았다면 최근에는 신도시에서도 서울 경계와 인접한 길목에 위치해 상암, 마곡, 구로 등 신흥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들이 직주 근접성을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 대부분이 상암, 마곡, 구로 등 서울의 신흥 업무지구와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며 검은 꼬리표가 붙었던 서울 경계 지역의 부동산. 최근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지에 대해 월간 부동산 2월 회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탑3 엽세권이 대세 서울 경계 지역 부동산 분석입니다. 여러분 엽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세권, 공세권, 학세권에 이어서 편의점과 인접했다고 해서 편세권,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점포와 가깝다는 맥세권, 스세권이라는 말도 최근 들었던 부동산 신조어들인데요. 엽세권이라는 또 하나의 신조어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엽세권이란 서울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입지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서울 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을 엽세권이라고 한다는데요. 자, 평론가님, 이러한 엽세권이 뜨는 이유,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고향이 사실 제가 태어난 곳과 그 사는 데가 강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엽세권하고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되는데요. 이 엽세권이 뜨는 이유 첫 번째는 매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있었던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4,04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4천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 한 12월 정도 대비해서 보면은 20%가 오른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는 엽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서울권과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김포시는 평균 3.3제곱미터 평균 매매 가격이 1,218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남양주시는 1,296만 원 정도, 구리시가 1,900만 원 정도, 인천시가 1,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가 그 평균율을 좀 끌어올렸겠지만 그래도 서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엽세권의 아파트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격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그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좀 편리하다는 점이 엽세권이 뜨는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가격의 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에 대한 입지적인 가치. 맞습니다. 네. 자,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보다시피 서울 경계 지역의 부동산 시장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교수님, 엽세권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엽세권이라는 말보다도 네. 변세권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변세권. 변창흠 장관이잖아요. 이게 옆이라는 게 주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 엽세권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울 가격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 외곽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가격이 평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엽세권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를 20, 30년 갖고 계셨던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이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40대, 50대에서 빠르게 이제 직장을 잃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은 당장 소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높고요.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큰 가격 차를 누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엽세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울에 계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그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옮겨가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봤을 때
이쪽에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외곽의 가격 격차를 상당히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유동성이라든지 뭐 경기가 좋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어떤 그런 상승 요인 외에도 한국의 어떤 그런 고용 구조상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런 엽세권에 대한 수요로 네. 변세권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역세권을 변세권이다라고 저는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저렇게 좀 우리 변창흠 장관의 노력에 빗대어서 상당히 시사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네. 자, 평론가님께서는 엽세권 부동산의 가격 상승세. 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GTX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상승할 것이다. GTX, 예, 그 중심. 광역교통망. 네. 네. 그래서 광역 철도 도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역세권, 엽세권 중심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통계에서도 입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2월 넷째 주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1% 올랐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는 설 연휴 전보다는 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엽세권에 대한 그 수요자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니즈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GTX 라인 중심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통계를 봐도요, GTX 라인 중심으로 해서 엽세권뿐만 아니라 그 멀리 나가서더라도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뭐 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치로 오른 수치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중심지로의 광역교통망에 의한 접근성이 네, 맞습니다. 엽세권의 가격 상승을 계속 부추길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자, 현재 광명 그리고 성남 판교 고등과 고양 덕은 김포 걸포 인천 서구 검단 등이 대표적인 엽세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중에 일부는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시각까지 붙던 지역인데요. 자, 교수님, 이 지역들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동산의 거시적인 어떤 변수들이 금리, 경기,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인데 그와 더해서 최근 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용 구조 자체가 40대, 50대가 아주 빠르게 지금 직장을 잃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동안에는 서울서 자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40대 후반, 50대 이후에 어떤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 어떤 주택 가격을 매매 차익을 현실화하고 그 돈 가지고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상당히 많은 자금을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인력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이 인력들이 숫자가 뭐 1,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끊임없이 실수요자로 이 소위 변세권, 엽세권의 수요자로 작용할 것이다. 이래 놓고 보면 기본적인 어떤 그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수요 세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이냐는 뭐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둔 분들인데 지금 강남에 뭐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만 잘 팔면 은행 융자 하나도 안 받고도 이렇게 엽세권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그러고도 또 몇 억이 남는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옮겨가면서 지역에 불문하고 서울 주변 외곽 지역의 그런 어떤 아파트들은 가격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는 실수요자로 대두가 될 것이라서 30대가 막 돈을 빌려서 이게 영끌, 주택시장에 네. 들어오는 이런 게 주류가 아니라 이제 50대, 60대 세력들이 이제 옮겨가는 주된 어떤 그런 그 수요권으로 저는 작용할 것 같아서 장래가 상당히 꾸준한 매수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전. 뭐 그것보다는 이제 직장도 없고 네,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국민연금이 썩 그렇게
기대할 만큼 많지도 않고 네. 오로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집인데 여기에 대한 뭐 종부세라든지 또는 뭐 재산세가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그 부담을 낮추고 현금도 하고 그러고 주거 공간도 좋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변세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기존 강남이나 이 그 소위 그 황금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손을 빨리 털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쪽에 강남의 가격도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가격이 평준화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봐서 전망이 상당히 저는 있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은 저금리, 유동성, 고용 구조에 의한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변세권에 대한 부분은 투자 수요가 네. 그리고 실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꾸준할 것이다라는 꾸준히, 네. 의견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 집중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자, 평론가님께서는 옆세권의 부동산 시장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장년층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MZ 세대 한마디로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옆세권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Z세대야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부동산의 실수요자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해당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이 변세권에 대한 그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직장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가까우면 그만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퀄리티,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권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역시나 우리가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어떤 옆세권 중심으로 니즈가 많아질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전월세 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월세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전세 월세 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외곽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옆세권에 대한 니즈가 역시나 실소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옆세권 중심으로 니즈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3개 신도시 정부에서 얘기하지만은 뭐 이번에도 나왔지만 광명이나 아니면 시흥지구나 2025년도에 청약 들어가고 아파트 짓고 나면 한 28년도에 입주해요. 그러면은 아직 멀었거든요.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피부로 아직은 느끼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역시나 대안은 옆세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옆세권의 미래 가치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중년 장년층에 맞습니다. 대한 수요. 네. 우리 평론가님은 젊은 층에서 수요까지도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로 서울 옆세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두 분의 의견 모두 모든 수요층이 폭넓게 옆세권에 대한 수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